그래서 수시 전형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원을 좀 노려볼 만한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특기자 전형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뭐 학교 랭킹도 랭킹이지만 서울대부터 시작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뭐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대 이런 대학들이 있고,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국제형이라고 해서 해외고 졸업생들을 따로 선발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은 또 제가 다음 슬라이드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이화여대랑 그 국민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기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차이점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학생이 그 특례랑은 다른 건 고교 졸업증명서랑 고교 성적증명서,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서류는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실적 관련 서류 같은 경우는 학생이 비교과 활동 기록표라든가 학생의 SAT, AP, IB 이런 서류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기타 서류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학기간 기록표라든가 학력조회 동의서 이런 부분 연세대학교 지원할 때 다 필요 서류이기 때문에 챙겨 두셔야 될 것 같고, 학생이 특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 자격 관련 서류는 제출 서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 전형을 좀 말씀을 하나하나 조금씩 짚어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 1단계 서류 100에 2단계 면접 100인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서울대학교 지원할 때 SAT, AP, IB 디플로마 이런 성적 낼 수 있는지 많이 질문 주시는데, 서울대학교가 SAT 성적 같은 경우는 제출을 막진 않는데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서울대학교 입학처에서 통화 내용할 때 답변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과정 연계된 AP 같은 경우는 그 제출했을 때 그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IB 같은 경우는 그 다 교과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 과정에서 이제 평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할 때 활동 우수형이라는 전형이 지원할 수 있고 국제형이라는 전형 지원할 수가 있는데, 둘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안 되세요. 근데 이제 해외고 졸업생 같은 경우는 활동 우수형으로 지원하게 되면 수능 최저가 있고, 또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국제형으로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국제형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계열적 합형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원 전략 세울지는 제가 또 뒤에 말씀드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다 서류 전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고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됐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 지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게끔 해놨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는 올해 지원할 수 있는 트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 다빈치 3구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다빈치 전형은 작년에 면접이 없었는데 올해 면접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텍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 특례 모집 정원이 원래는 6, 7명 있었는데 모집 정원이 없어진 지 한 2, 3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 320명 중에 해외고 졸업생들이 몇 명 정도 뽑히는지 많이 질문 주시는데, 그 입학처에서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320명 중에 10명 정도는 해외고 졸업생이 뽑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특례가 안 되는 일반 유학생들 같은 경우도 뭐 좀 스펙이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세대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으로 지원하시되 서울대나 포스텍을 같이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포스텍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랑 다른 거는 그 대학을 지원할 때 6회 제한에 이제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는 우리가 지원해도 6개 대학에 포함이 안 되는데 포스텍은 카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화여대랑 그 같이 근데 영어 특기자 전형이 남아있는 서울권 대학 중에 하나인데, 이화여대랑 국민대랑 다른 건 국민대는 1단계 때 공인 어학으로만 1단계 스크린이 되고, 그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종합서류 평가하는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강원대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이런 대학 그 학생부 종합 전형 내용들 같은 경우는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고 또 이미 1시간 반 정도 설명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수시 설명할 때 좀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래서 이 한동대 같은 경우는 또 언급을 해야 되는데, 한동대학교가 작년에는 해외 학생 전형이라고 해서 그 모집 인원이 70명이 있었고, 또 공인학업 성적을 제출할 수 있는 약간 특기자 전형 흐름이었는데, 2022학년도에는 2021학년도에 진행했었던 그 아까 말씀드린 해외 학생 시기 특기자 전형 흐름이 글로벌 인재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지원할 때 여기 가운데 보시면 해외에서 초중고 통산 1년 이상 이수한 자도 지원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해외에서 조금만 살았으면은 이제 국내고등학교 졸업생들하고 이제 지원이 겹치지 않는 그러니까 같이 경쟁 안 하는 전형 흐름으로 해서 지원장 요건 자체는 좀 완화가 된 편인데 공교롭게도 공인학업 성적이나 교회 수상 실적을 낼 수 없는 학생부 종합전 형태로 완전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공인학업 성적 유무를 떠나서 이렇게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또 학생이 크리스찬이고 또 학부 레벨보다는 대학원 진학까지 염두에 두시는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는 또 특례가 안 되는 친구 같은 경우는 그 한동대학교 글로벌 인재 전형을 누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숭실대 이화여대 좀 말씀드리고 이화여대는 좀 다음 부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내년에는 없어지는데 올해 갑자기 수능 최저 기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해외고 졸업생들도 수능 최저 기준이 있으니까 올해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는 지원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학생이 수능 모의고사를 봐서 인문계열 쪽으로 이제 뭐 자연계열 쪽으로 이제 본인이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수능 등급이 나온다고 하면은 또 특례가 안 되는 수시 전형만 지원해야 되고 또 경희대 국제학부에 관심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한번 도전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또 내부적인 그 그러니까 이제 토의를 통해서 이런 얘기도 좀 오가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최근에 상담할 때 이런 언급을 좀 해드리긴 했었었는데 실제로 학생이 수능 시험 봐서 이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학생이 제 생각에도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올해는 지금 좀 어렵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우리가 이제 해외고 졸업생들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예상을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한국외대가 또 있는데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서류 100% 평가하는 서류형이 있고 또 면접 시험을 치르는 면접형 대학이 있는데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해외고 졸업생은 면접형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이 면접으로 또 재평가를 이제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최근에 좀 변동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표준화 시험 성적이 옵셔널로 바뀌긴 했지만 학생이 이런 서류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학생이 입학 사정을 진행할 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이런 내용들 많이 질문 주세요. 자기소개서 증빙 서류 세 가지에 AMC나 그 학생이 뭐 올림피아드상 낼 수 있는지. 근데 이제 그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산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AMC든 학생이 올림피아드상이든 이런 서류를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처럼 강력하게 제재는 안 하고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카이스트 전화 통화해서 확인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근데 AMC 같은 경우도 학생이 일정 수준 이상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으면 그거를 좀 재평가를 많이 해주는 편이고 참가 수준의 상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인정 안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특례가 안 되는 학생들이 수시 전형 지원하게 되면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아니면 특기자 전형을 지원하게 되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이 학업 우수성, 그 학교 성적이라든가 학생이 제출하는 스크롤 프로파일 통해서 학생의 학교 성적을 재평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과 과정하고 좀 연계된 AP는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IBDP 같은 경우도 학생이 이제 파이널 성적은 못 내지만 교과 자체를 진행했었던 과정 같은 경우는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활동 우수성 같은 경우는 학생이 교내 수상 실적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거고 지원학과하고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학생이 지원 전공하고 연계된 교과목 선택이라든가 교과 활동 내역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해외고 학생들이 이제 특기자 전형 지원하게 되면 그 학생부 종합 전형과 다른 거는 그 학업 수성 부분에서도 외부 수상 실적으로 표현하는 SAT라든가 ACT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학생이 심화학습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교회 수상 실적이라든가 실험이나 논문 활동을 낼 수 있다. 그리고 학생이 올림피아드나 인턴십 교회 봉사 활동도 낼 수 있는 게 특기자 전형이다. 그러니까 이제 재육민 전형하고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제출 서류에 제한이 없다. 근데 뭐 학생이 특기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좀 괜찮은 거는 국내고 졸업생들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이 경쟁을 하지만 이 특기자 전형 지원한 학생들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이런 특기 실적을 다 낼 수 있는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좀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경쟁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2022학년도 수시전형 변경 사항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세대학교가 그 학생부종합전형 국제형 모집 정원이 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원래는 인원이 그 작년에 4월 말에 이제 발표할 때는 UD 입문사회가 35명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인원이 약간 더 줄었고요. 그리고 하스가 40명에서 30명으로 ISE가 25에서 20명으로 축소가 됐고 그리고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한양대도 폐지가 됐고 경희대학교 실기 우수자 국자부도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대부터 경희대까지 폐지가 되는데 그 폐지된 이유는 제가 설명회 초반에 다 말씀을 자세히 드렸고요. 그리고 다빈치 그 중대 학생부 종합전 면접이 부활이 됐고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은 뭐 올해나 내년에 큰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동대학교는 아까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 이 모집 정원이 축소된 이유는 그 오른쪽 표에 보시면 인공지능 융합대학 인공지능학과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집 토탈 인원이 수시 정시 합쳐서 20명이기 때문에 이 20명 모집 정원을 하필이면 연세대 국제계열에서 줄인 겁니다. 그래서 UD 입문사에 이렇게 ISE까지 줄여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학생이 해외고 졸업생들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이나 학생부 종합전형 국제형으로 지원을 뭐 둘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국제형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가 전형 선택하게 되면 활동 우수형도 쓰고 국제형도 중복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둘 다 학종이기 때문에.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은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고 졸업생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는 특례는 연고대, 성대 다 그 학생이 대면 면접이 아니라 동영상 업로드인데 그 수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이 이제 대면 면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강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서류, 그 서류를 학생이 블라인드화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성적 증명서랑 표준 학력 자료, AP, IB 성적 같은 경우는 학생이 블라인드해서 이제 학생이 학교에 이제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학생이 성적 증명서, 표준 학력 자료가 블라인드 처리된 서류가 있고 아니면은 뭐 화이트된 포토샵 활용해가지고 학생이 스캔해서 출력을 해서 내든 학생이 블라인드 된 서류랑 블라인드 되지 않은 서류 두 가지 서류를 같이 구성해가지고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대학들이 학생이 연세대도 있고 한국외대, 이화여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한번 블라인드 된 서류 자체를 구성을 해놓으면 어차피 다 똑같이 내면 되기 때문에 그 모집용안 참고하셔가지고 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이 그 연세대학교 지원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류 카테고리는 교내 수상 내역, 교내 동아리,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인데 각각의 이제 카테고리 6개 서류를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류를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법은 지금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지원 전공 트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은 그 학생이 특례가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어, 특례로 한 네다섯 개를 쓰고 연세대학교 국제기여를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가장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특례가 안 되는 해외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해외고 졸업생이나 국내 소재에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끼리 경쟁시키는 연세대 이 국제기여를 반드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트랙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국제기여 같은 경우는 2006년에 UD 인문사회로 시작을 했거든요. UD 인문사회하고 생명과 공학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 융합인문사회계열, 이제 하스라고 표현하는데 융합인문사회계열, 융합과학공학부, 글로벌인재학부가 추가로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국제학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대학이 이제 학과 개념은 하나의 학문에 국한된 수업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현상이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그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같은 경우는 기업의 이익 측면에 대해서만 분석이 위주였고 법학자 같은 경우는 국제법에 관련된 사안 위주로 진행이 됐고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한 사람은 국가의 힘 위주로 이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있었는데요. 국제 시대에 발맞추려면은 이런 경제학이나 국제학, 정치외교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이러한 인재상이 이제 선발되기 위해서 연세대에서 이제 국제학부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제학부 자체는 2002년에 이화여대에서 처음 생기긴 했지만 그 2006년 이후에는 연세대, 고대, 한양대, 경희대, 한국외대까지 이제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2013년까지는 이제 다른 대학들도 영어 강의 필요성을 느껴서 상경계열이나 사회학계열에서 영어 강의를 늘린 시도를 해왔는데 커리큘럼에서 국제 관련 학문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대학들 위주로 국제학부 트랙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UD 입문사회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UD는 이제 언더우드 디비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설립자가 외국인인데요. 연세대 그 언더우드 목사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U가 이제 언더우드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UD 인문사회는 비교문학과 문학, 경제학, 국제학, 정치외교학을 전공 과목으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커먼 커리큘럼에 이제 공통교육 과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커먼 커리큘럼에 속해 있는 인문학 수업을 듣고요. 2학년 때부터는 본인의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많이들 하시는 오해가 국제학부는 학과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다. 이게 뭐 하는 학과냐 이렇게 많이 질문 주셨는데 요새는 좀 덜하지만 예전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대학을 다니실 때 있었던 경영학과도 예를 들어서 회계학과나 마케팅, 전자상거래, 인사관리 등의 이제 학문을 종합적으로 수강하면서 본인이 집중적으로 수강하는 과목에 따라서 이제 진로가 정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과에서 이제 회계를 중심으로 이제 수강할 경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쪽으로 빠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국제학부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학부도 대학교 1학년 때 필수 커리큘럼을 수강한 후에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본인이 선택하는 학과목에 따라 진로가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고졸업생들 중에 이제 재외국민 자격이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 전형으로 UD 인문사회를 쓰고 수시 전형으로 UD를 쓰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재외국민 전형으로는 선발 인원이 5명이고 수시 전형으로는 모집 인원이 30명이니까 3년 특례 서류 전형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외국민 전형보다는 모집 인원이 많은 수시 전형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향 같은 경우는 지원 흐름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그 학생의 스펙이 좀 높다라고 하면은 재외국민 전형으로 이제 UD를 지원 안 하고 일반 학과를 쓰고 수시 전형에서 UD를 한 번 더 쓰는 학생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성적대 같은 경우는 이런 IB 성적, 이제 SAT 성적 이런 성적대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UD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UD 인문사회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이제 학문 내용이 다양한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이프 사이언스 앤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 학문 하나만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1학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고 졸업생들 중에 IB 파이널 성적이 38점 내외, 그리고 SAT 성적이 1,450에서 1,500점 내외인 학생들이 재외국민과 수시 전형에서 연대 UD 생명공학을 지원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비슷한 성향이 나올 거라고 보긴 하는데 2021년 올해 7월 그 IB 파이널 성적이 나오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 하스 같은 경우는 융합인문사회계를 표현하는데 하스가 이 그 단어 약자예요. 그래서 휴머니티즈, 아츠 앤 소셜 사이언스라 해가지고 HASS 이런 형태인데 배우는 내용은 이제 아시아부터 해가지고 문화 디자인, 정보 인터랙션 디자인 이런 내용들인데 어, 이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하스가 그 굳이 따지면 인문계열에 더 가깝지만 완전히 인문계열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인문과 이공이 융합되어 있는 트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학생이 모니까를 좀 구분하기가 어렵고 진로 희망이 좀 다양하고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그 스펙이 좀 약간 불안하다. 지금 제가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성적대보다 좀 낮은 편이다라고 하면은 그런 이과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이 이공계열을 IS에 지원 안 하고 하스를 쓰는 애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치 상담할 때 진행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SE 같은 경우는 그 나노, 바이오 융합 에너지 이런 흐름인데 학생이 이제 그 융합과학공학부 ISE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좀 걱정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ISE가 처음 생겼을 때 실험적인 학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신 경우도 있었었는데 나노공학에서 배우는 내용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이 이제 차세대 성장 동력을 이제 선도할 수 있는 학문이고, 그리고 정보통신이라든가 전자전기하고 이제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트랙 자체는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와 기후변화 같은 경우도 국제교류 활동이라든가 생명산업 분야에서 이제 많이 다뤄진 학문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실험적 학문이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 ISE 트랙 뭐 참고하실 게 저도 이제 예전에 상담 진행할 때 이 트랙에 대해서 영재고 학생들도 관심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랙이 해외 학생들만의 트랙이 아니라 국내 소재에 있는 그 학교 영재고라든가 자사고 애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학과의 경쟁력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인재학부 같은 경우는 2015년에
한국문화통상 전공으로 설립된 트랙이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는 한국문화나 이제 국제통상으로 좀 이원화 운영을 했고, 2016년 말에는 2019년에는 바이오생활이라든가 응용정보공학도 좀 같이 통합이 돼서 예, 진행되고 있는 트랙이고요. 이 트랙의 가장 큰 매력은 그 연대 UD 입문사회처럼 1년만 송도에서 공부를 하고 3년은 신촌에서 공부할 수 있는 트랙이고, 아무래도 12년 특례 학생들이 이 트랙에 합격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업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수시로 이 글로벌 인재학부 합격한 애들이 학점이라든가 장학금을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런 매력도 좀 있는 트랙이니까 그런 내용 좀 참고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를 학생이 이제 또 지원 준비를 하게 되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학생이 특기자 전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계열적 합병이라는 학생고등업 전형으로 지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학생고등업 전형 모집 정원이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어디로 지원해야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아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이 기존의 특기자 전형에서 선발했던 인원 중심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기존의 특기자 전형에 선발했었던 상경계열이라든가 어문계통, 그리고 국제학부, 미디어나 자연전공 쪽으로 지원을 좀 더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약간 달라진 건 그 2021학년도에 이제 2월 됐었던 인원이 한 명이 국작부에 있었는데, 그 올해 2022학년도에 넘어와서 여기 표에 보시면 국작부 인원이 20명인데 21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고 졸업생들이 제출 가능한 서류가 모집 요강상으로 봤을 때는 성적 증명서랑 스쿨 프로파일 두 가지만 돼 있는데, 어저께 입학처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 성적 증명서랑 같이 제출을 할 수 있는 서류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해주는, 또 학교에서 성적 증명서랑 같이 이제 그 통합해서 제출이 가능한 각 학교에서 이제 진행하는 교내 수상적 같은 경우는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활동 내역 중에 IB 프로그램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카스 활동도 거기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P 과정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AP 그 캡스톤 진행하는 세미나나 리서치도 다 재평가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이 이제 그 카스 활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AP 캡스톤에서 진행했었던 학생이 연구나 그 심화 활동에서 연계된 학과 쪽으로 좀 지원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학생보정업 전형이 계열 모집하고 학과 모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은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 정원은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좀 조금씩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들 질문 주실 수밖에 없는 게, 그 성균관대학교 학생고등학전이고 지원한 학생들 합격대 평균 성적대가 어느 정도냐 많이 질문 주시는데, 연세대 하스 합격하는 친구들이 같이 합격하는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IB 성적하고 SAT 성적은 이 정도 흐름이 되는데, 근데 약간 배치 상담이 좀 난해한 게, 이 성적대로 이제 지원하는 애들이 꾸준히 합격생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요 성적대로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닌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고등업 전형은 난해한 거는 학생을 선발하는 기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에서 해외고 학생들, 특례든 유학생이든 우리가 진행하는 학제 기준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성적대로 평가 방식을 기준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예측이 안 돼서 요 성적대로 지원해서 합격한 사례가 드문드문 나오지만 꾸준히 나온다고 볼 수가 없고, 쉽게 예측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 목록표 같은 경우는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생이 수상이나 활동 내역을 PDF로 그러니까 스캔한 내용을 PDF 파일로 업로드한 형태고요. 그리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학생이 PDF로 이제 제출하게 되는데, PDF로 이제 온라인 입력을 완료한 후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 이제 수시는요, 그 내용을 추적해가지고 증빙 자료와 같이 학생이 우편으로 또 보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IB 파이널 성적이라든가 AP, SAT2 같은 경우 교과과정과 연계된 활동 내역이라든가 AP, IB 파이널 성적 같은 경우는 제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AT 리즈닝 테스트 같은 경우는 교과 과정하고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제출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생이 이제 그 학생보종업 전형으로 다빈치 인재 전형하고 탐구형 인재 전형을 진행하게 되는데, 추천서는 제출이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지체 서류를 자유 형식으로 구성이 가능하고 학생이 뭐 축소나 이제 편집이 가능한데, 그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빈치나 탐구형 인재 전형이 뽑는 인재상이 달라요. 그래서 다빈치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균형 있는 인재, 그리고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지적 탐구 능력이 영향을 보이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고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문이과 융합 능력이 좀 좋기 때문에 다빈치 인재 전형으로 저는 지원하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지만 학생이 심화학습 능력이라든가 AP나 IB 과목 성적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탐구형 인재 전형 좀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특기자 전형이 살아있는 또 학생이 제출하는 서류에 제한이 좀 거의 없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생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어학기자 전형으로 중문과, 불문과, 동문과, 영문과, 영어교육과 해가지고 주로 어문계통의 학과들에서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학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 국제학부 모집 인원이 54명이 있는데 그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학생이 제출하는 성적 증명서라든가 그 학생이 활동 보고서에 블라인드 처리 항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블라인드 학생이 해서 제출 서류를 구성을 준비를 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화여대가 전통적으로 그 공인학업 성적 자체 비중이 높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이제 공인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없고 활동 보고서에 학생이 그 활동 보고서에 그 기술한 내용을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수시 진행 계획에서 이제 주요 특징 같은 경우는 수시는 특례에 비해서 변화 내용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정시가 증가하거나 학생이 학생고등학점 인원이 좀 축소되거나 증가하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랑 직접적인 연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대학들이 특기자 전형 유지되는 학교들은 이대 국민대 다 유지가 되고 그리고 연대 성대도 올해야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시는 큰 변동이 없고 특례 같은 경우는 변화 내역 같은 경우는 아까 자세히 말씀드려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설명이 끝나고 도움드릴 부분이 어, 그 학생이 그 저희 학원 상담 신청서 통해서 그 학생 이력이라든가 성적 자체를 기재해서 상담 신청을 미리 해주시면 제가 직접 배치 상담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이제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 배치가 우선이니까 그렇게 상담이 진행이 되고 11학년 이하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모델 상담 통해서 학생이 그 학기나 분기별로 어떤 활동을 진행해야 되고 어떤 성적 목표해야 되는지 더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배치 상담 이후에 학생이 대학 지원 자체를 같이 도움을 드리는 원서 지원 컨설팅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자기소개서만 따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도움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대학 컨설팅 진행 항목 같은 경우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다 배치 상담 이후에 진행이 되니까 신청을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저희가 한 대학당 배치상 그 원서 컨설팅 비용이 110만 원인데 6개 대학을 같이 하시면 110만 원 할인된 550만 원으로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설명회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